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 세계 곳곳의 뉴스부터 각양각색의 정보까지. 우리는 인터넷 하나로 모든 걸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광고 전략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각종 SNS를 통한 광고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TV와 잡지를 떠나서 인터넷상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지원자가 희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살 컴퓨터 모바일 전공 바이럴 마케팅 지원자 김두람입니다. 오늘 면사포와 함께할 지원자 김두람 씨를 소개합니다. 취업 준비에 뛰어든 지원자를 위해 면사포가 준비한 특별한 시간. 바로 바이럴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바이럴 마케터가 꾸민 두람 씨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하면 안 되고 반대로 가야 돼요. 사람들, 그럼 소비자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 역지사지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를 전달하면은 바이럴이라는 뜻이 이런 거거든요. 입소문이라는 뜻인 건데 바이럴 마케팅이 보통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마케팅하는 게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저절로 입소문을 시켜주는 것들이 보통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들을 원해야 하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되실 거예요. 취미로 하던 블로그 활동에 흥미와 재미를 느꼈다는 두람 씨. 이 취미는 곧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의 1순위가 되었는데요. 전공과는 전혀 다른 직무 선택으로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프로그래밍에도 굉장히 많은 흥미와 관심이 있었고 또 적성도 나쁘지 않았지만 우연히 접하게 된 블로그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업무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직무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예 진로를 바이럴 마케팅 쪽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화장품과 음악 등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포스팅을 해왔다는 두람 씨. 하지만 얼마 전부턴 가장 큰 관심사인 취업 관련 포스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블로그 활용이 잦은 바이럴 마케팅인 만큼 포스팅에서 벗어나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업무 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게 나의 하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고 매일매일 운영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취미 삼아 블로그를 할 땐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방문자 수. 그러나 막상 블로그를 활용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니 어떻게 블로그를 알릴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방문자 수가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추세인데 어떻게 하면은 제 이웃을 제외한 유입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걸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루에 방문자 수가 200명이 들어오고 1000명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들어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SN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가 좋아요, 공감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누르니까 내가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블로그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 키워드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보통 니즈가 발생한 사람들이 뭔가 필요해서 검색하기 때문에 블로그라는 마케팅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는 게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와요. 내가 만약에 한 예시로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인데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들로 만약에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오면은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문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타깃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자 수에는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게 타깃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키워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문객 수가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전문가의 조언. 역시 혼자 하는 공부보단 얻는 것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활용해 두람 씨의 블로그도 평가받아봤습니다. 우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콘텐츠도 굉장히 질이 높은 것 같고 특히 그 소통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성실하고 콘텐츠 질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조언을 해주자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이 블로그를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연관되는 컨텐츠들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내가 회사에 이력서 낼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이력서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많이 주고 학생을 채용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성공만을 바라며 광고에만 연연하는 것보다 고객의 마음을 알고 공부하며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마케팅을 하라는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긴 두람 씨. 제 블로그를 전문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경험이었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었고요. 앞으로 조언받고 지적받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들었으니 이제 해야 할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면사포와 함께 직접 마케터가 되어보기로 한 두람 씨. 가고 싶은 장소를 직접 정해 블로그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지만 꿈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마음에 준비 과정도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일산 포스팅 해볼 거잖아요. 어디 가볼 예정이세요? 저는 오늘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 그리고 동아마을, 그리고 신포시장까지 둘러볼 예정입니다. 방금 전문가분을 만나봤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생각했을 때랑 포스팅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평상시에는 제 일상이나 개인적인 관심사 위주로 포스팅을 많이 했는데요. 전문가분을 만나 뵙고 또 조언까지 듣고 나니까 마케팅적인 측면, 키워드라든지 타겟팅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행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인천에서 첫 번째로 선택한 장소는 바로 신포시장. 개항 이후 형성된 전통시장인 신포시장은 수입 창구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먹거리 등이 많은 장터로 변했는데요. 정겨운 사람 냄새가 살아있어서 그런지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 인증샷도 남기니 눈과 코도 마냥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인천에 원래 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이번이 첫 방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천으로 코스를 정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에서 살고 있고 또 수도권 분들이 다른 먼 곳까지는 여행을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인천이나 경기도 위주의 여행을 찾다가 이렇게 인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포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그것. 네, 맞습니다. 바로 닭강정인데요. 잘 버무려진 빨간 양념만 봐도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먹는 게 급해도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사진을 잊지 않는 두람 씨. 조금 더 맛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리조리 셔터를 눌러댑니다. 아무래도 신포 닭강정이나 신포 시장이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어 코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포 시장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약간 유명한
여행 코스들에 대해서 되게 신뢰감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들 그러하듯이 바이럴로 유명해진 곳들은 실제로 방문해 봤을 때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포시장은 제가 전통시장에서 모습을 충분히 만날 수 있으면서도 젊은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블로그에서 그런 면들을 더 어필하고 바이럴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동의를 얻어 닭강정 제조 과정까지 찍게 됐는데요. 쫀득쫀득하고 자르르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닭강정. 이 모든 걸 과연 사진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답게 여기저기 옛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과 넉넉함 그리고 추억을 되새기며 사진으로 담는 두람 씨. 눈으로만 보기에 아까운 전통시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잘 담겼길 기대합니다. 전통시장을 벗어나 향한 곳은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은 인천 개항기, 식민지 시대, 해방기를 거쳐 한국전쟁 전후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반영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그리고 자유공원의 상징인 메가더 장군의 동상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유공원의 특징점은 높은 고지에 있는데도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특이한 풍경인데요. 요즘 SNS상에서는 셀스타그램, 사진스타그램이라고 해시태그가 붙을 만큼 젊은 사람들은 사진이나 셀카를 잘 찍을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곳이라고 조금 더 어필해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현실에서 혼자 준비하기란 벅차고 막막했습니다. 생소한 분야인 만큼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이쪽 분야에 대한 취업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또 그래서 동시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면서 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처럼 세세한 면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딱히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던 수험생 시절. 컴퓨터만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컴퓨터 관련과를 지원해 나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두람 씨. 우수한 성적 덕에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연수까지 다녀왔다는데요. 연수 기간 동안 영어 공부와 함께 컴퓨터 관련 과제도 잘 해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전액 장학으로 미국에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4개월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체류를 했었는데요. 어학연수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남는 2개월은 토탈 헬스라는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기업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로토타입 디벨로핑 프로젝트에서 UI 디자인과 안드로이드 디벨로핑을 맡았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을 키웠지만 어딘가 허전했다는 두람 씨. 잘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 더 진로 결정을 고민해 보기로 했는데요. 혼자 하는 고민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상담 선생님을 통해 해결됐다고 합니다. 미국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나서도 사실 프로그래머로서 진로를 결정할 의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저한테 개인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은 학교 진로 상담 선생님이랑 상담을 진행한 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분께서 정말 네가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제 생활에서 그때 제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 보니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과는 관계없는 전공, 과연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걱정의 연속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여러 번. 그러나 몇 번을 생각해도 정답은 바이럴 마케팅이었습니다. 전공은 다르지만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관심을 믿기로 한 겁니다. 다른
일단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꿈이라는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든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대부분 고등학교 때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때는 자기 성적과 능력치에 맞춰서 대기업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거나 거의 자기의 자유의사나 흥미는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 직무에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모여서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사포를 통해 도전해보는 바이럴 마케팅. 시작 전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앞섰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재밌는 작업이라 보람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밖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포스팅을 위해서 외출한 거고 방송도 연관이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포스팅을 잘 풀어내려갈 수 있을까?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바람도 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봤는데요. 고심 끝에 선정한 세 번째 장소는 바로 동화마을입니다. 드문드문 관광객들이 보이는 이곳. 2013년 조성된 후 핫플레이스가 된 동화마을은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꾸며져 벽화와 상가들이 더욱 이색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입구부터 동화의 주인공들과 배경의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제 자신의 사진을 찍기보다는 풍경 사진을 더 찍는 걸 선호를 해서 동화마을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었는데요. 방문을 해보니까 동화라는 컨셉트를 잡고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어린이와 함께 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젊은 연인이나 젊은 친구들 사이끼리도 굉장히 방문하기 좋은 곳 같았어요. 그리고 저같이 사진 찍는 걸 즐기는 분들도 사진 찍을 수 있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약간 역시 사진 촬영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마을이라 벽화와 조형물들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더 잦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체험 카페 등도 있어 연인과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 추억을 쌓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인천 한 개항 후 외국인들의 부촌으로 유명했던 동화마을은 수십 년 전 사람들이 떠난 뒤 방치된 빈집이 많아 사람들의 발길 또한 뜸해졌었는데요.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꽃길을 만들고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담벼락에 색칠을 해 관광지인 동화마을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화마을 사례 자체가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의 마을을 외관 하나를 변화시킨 걸로 많은 관광객들과 분위기를 되살려낸 케이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리뷰 위주나 일상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사진의 비주얼적인 면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할 때 하나의 명확한 콘셉트를 잡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주제가 더 확실해졌다는 두람 씨. 포스팅을 위해 예쁘고 좋은 곳 찾기에도 바빠 다른 것을 신경 쓸 틈도 없어 배고픈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걷고 또 걷다가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차이나타운에 다다랐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잠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꼬치 집에 들렀는데요. 군침을 흘릴 새도 없이 노릇노릇 구워가는 양꼬치를 찍어봅니다. 세계 어떤 차이나타운보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특히나 마음에 든다는 두람 씨. 저는 그동안 각각 다른 나라, 각각 다른 도시에서 차이나타운을 굉장히 많이 방문해 봤는데요.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인천만의 또 인천 차이나타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방문해 봤던 차이나타운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동양인이었고 또 중국인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곳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 또 외국인까지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또 그런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들이 굉장히 잘 마련이 돼
돼 있는 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중국의 화려하고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던 차이나타운. 문화의 색다름을 느끼고 정리하면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해보는데요. 전문가와의 만남부터 직접 짠 코스를 중심으로 함께한 인천 여행. 처음 경험해본 일이지만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광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분을 만나 뵙고 다시 한번 키워드와 타겟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역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실무에 나가기 전에 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쌓는 일에서도 내가 마케팅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점입니다. 오늘의 결과물을 정리할 시간. 조용한 카페에 앉아 동선을 위주로 차례차례 사진 정리부터 방문객의 관심을 끌 키워드를 찾는 것까지. 평소 좋아하는 것 위주의 포스팅만을 하던 두람 씨에겐 정보와 관심사를 고려한 포스팅은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전문가분을 뵙고 또 조언을 받고 또 그런 테크닉적인 면에 있어서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바이럴 마케팅으로서의 관점에서 타겟팅이나 키워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포토샵 기능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편집 중인데요. 컴퓨터 전공자다운 능숙한 솜씨가 돋보입니다. 마케팅 공부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는 두람 씨. 가끔 바이럴 마케팅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단순히 광고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바이럴 마케터가 되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마케팅 사례를 보다 보면은 바이럴 마케팅 중에 실패한 사례들을 굉장히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을 공격을 하거나 불쾌한 기분을 안겨줘서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바이럴 마케팅이 SNS를 타고 흐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가치관, 종교, 섹슈얼리티,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 것 치곤 꽤나 정갈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요. 두람 씨의 블로그를 본 방문객들은 이제 인천 관광에 관심을 보이겠죠? 실전 감각을 익힌 두람 씨의 실력을 더 업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서류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지연 선생님께서 나와주셨네요. 네, 오늘 제가 서류를 한번 봤는데요. 혹시 좀 어려운 거나 좀 궁금한 거 있었으면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쪽 전공이랑 이쪽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랑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또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이력이나 능력 같은 것들을 서류 내에 이렇게 녹아내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네. 그럼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론과 실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날, 취업 성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면사포와 함께한 두람 씨라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만 같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면사포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직무 경험이 굉장히 짧고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가 있어도 취직을 하려고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앞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심사위원분들께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어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는 뜻의 No pain, no gain. 달콤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법인데요. 지금 취업 준비로 고통스러운 취준생들. 이 고통을 견뎌내면
내 인생을 빛낼 달콤한 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까짓 고통, 잠깐 견뎌내고 긴 합격의 맛을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면사뽀였습니다.